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노년층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마이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가끔 이런 내밀한 문제로 고민하거나 조금 민망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우리 연배의 많은 신사분들께서 적어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져야 평범하고 충분한 걸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걱정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따뜻한 공간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그 고민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딱딱한 이론과 숫자를 나열하는 의사가 아니라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학적으로 올바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각자의 몸과 감정에 진정으로 맞는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가 끝나면 어르신들께서는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상적인 횟수는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에 있어 기적의 숫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혹은 하루에 1번이 정상이라는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은 저마다 고유한 단 하나뿐인 우주와 같습니다. 60세 남성의 필요는 70세 남성과 다를 것입니다. 즐겁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분의 필요는 삶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어르신들의 몸과 감정 속에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혼자만의 휴식 후에 몸이 가뿐하고 정신이 상쾌하며 잠도 더 잘 오고 무엇보다 다음날 일상 활동을 할 에너지가 여전히 넘칠 때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후에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프거나 심지어 그 행위가 일이나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현재 어르신의 몸 상태에 비해 횟수가 조금 많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70세 가까운 어르신께서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그 나이대에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3번은 유지해야 한다고 읽었는데 본인은 일주일, 심지어 2주에 한 번 정도만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신이 너무 약한 건 아닌지,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자책하고 계셨죠. 저는 어르신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몸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입니다. 인터넷은 어르신께서 어젯밤 잠을 어떻게 주무셨는지, 오늘 걸으실 때 다리가 아프지는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어르신만이 아실 수 있죠. 어르신 스스로 건강하고 밥도 잘 드시고 잠도 편히 주무시며 생각이 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르신께 가장 완벽한 횟수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르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필요한 불안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제 개인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숫자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그 대신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매번 행위 후에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황금 원칙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표치를 채워야 하는 운동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영혼의 평온을 되찾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끝내기 위해 서두르고 기계적으로 하는 행위는 정신적인 이점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기도 하죠. 반대로 편안한 공간에서 느긋하고 아무런 방해 없는 마음 상태로 행하는 한 번의 자기 돌봄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은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도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며 깊은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 순간을 정신을 위한 미니 스파 의식은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서두르는 대신 정말로 사적이고 조용한 공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먼저 하거나 잔잔한 연주곡을 듣거나 혹은 단순히 심호흡을 몇 번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감각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편안함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그 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귀중한 치유 요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질 높은 한 번은 부주의하게 행하는 여러 번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아주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이 일을 아주 빨리 거의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해치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들은 후 그 시간에 더 투자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잠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 시간을 선택하셨죠. 더 이상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세상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보다 질이 가진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만약 어르신께서 이 행위를 의무감이나 강박감으로 혹은 진정한 휴식 없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편안함과 평화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위안이 걱정거리가 될 때의 경고 신호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리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죠. 제대로, 충분히 먹으면 건강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분명한 신호는 그것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나머지 일에 소홀해지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놓치거나 독서, 장기두기, 정원 가꾸기와 같은 다른 취미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혹은 그로 인해 항상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하여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매번 행위 후에 편안함을 느끼는 대신 죄책감, 수치심 혹은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는 신호입니다. 이 행위는 본래 기쁨과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심리적 부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신호는 그것이 도피의 기제가 될 때입니다.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유일한 탈출구처럼 그것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강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실제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은퇴 후 슬픔과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이 행위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의 기쁨이었던 일이 사라지자 스스로가 쓸모없게 느껴지셨던 거죠.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며 문제의 근원을 찾았을 때 저는 어르신께 동네 문화센터의 장기 클럽에 가입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차 어르신은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졌고 통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욕구 또한 자연스럽게 균형 잡히고 건강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르신께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계시다면 이 습관이 사모님과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배우자에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위가 건강에 가져다주는 황금 같은 이점들을 잊지 마세요.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나이대의 이것은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건강 유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눈에 띄는 이점은 수면 개선입니다. 이 연배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은 몸에서 프로락틴,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여 깊은 이완감을 주고 더 쉽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수면제에 서둘러 의존하기 전에 자연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라고요. 잠들기 전 약간의 개인적인 휴식은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인생은 어느 나이에나 걱정과 번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행위는 신체의 자연 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를 도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즐거운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일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배출은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도관을 깨끗하게 하고 유해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여 더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몸과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는 몸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 변화들을 더 잘 이해하고 몸의 신호를 인지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이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침에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의 일부로 여기세요. 맺은 말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깊이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꽤 길고 상세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거나 표준이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어르신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즐거우며 삶이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세요. 그 대신 자신의 몸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몸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과 사랑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 몸은 어르신들과 함께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이 몸은 가장 친절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모든 길 위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인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화가 어르신들께 평안과 자신감을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서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나 고민 혹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인사드리고 다음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